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신장은 건강하세요? 네, 현재 신장은 건강하고요. 신장 건강을 나타내는 그 수치가 있어요. 크레아틴이라고. 그게 자막에 나갈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5를 현재 평균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외의 수치들도 다 좋은 범주에 있습니다. 신장 이식은 언제 어느 병원에서 무한하셨나요? 신장 이식은 2006년 1월 달에, 사실은 제가 이제 명지병원, 고양시에 있는 명지병원에서 투석을 했었는데요. 신장 이식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박기일 교수님한테 받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 굉장히 그 당시에 명의셨는데, 그분이 은퇴를 하시고 제가 치료를 받던 고양시 명지병원으로 오시게 됐어요. 장기 이식 센터로. 그래서 저는 굉장히 편안하게 그 박기일 교수님한테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행운이었습니다. 네. 왜 신장이 나빠지셨나요? 이거는 조금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전조 증상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신장이 나빠진 게 제가 뭐 당뇨병으로 나빠진 게 아니고 급성 심부전으로 나빠진 것도 아니고, 무슨 용어가 있었는데요. 저는 왜 그렇게 신장이 갑자기 나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제가 2000년도 가을에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해 여름에 감기에 걸렸어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신장이 조금 안 좋았겠죠. 근데 감기에 걸렸는데, 그때 이제 계속해서 기침이 나와서 동네 그 내과를 가서 처방을 받았는데, 그 처방을 받아도 이게 기침이나 감기 증상이 멈추지 않아서 한 달 동안에 약을 3번 처방받았는데, 그 약의 강도가 점점 세졌어요. 근데 그 이후로 급속하게 그때는 신장이 안 좋아한지도 모르죠. 근데 급속하게 신장이 안 좋아졌고, 그해 가을에 길을 가다가 그냥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만성신부전의 진단을 받고 투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조금 증상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거 굉장히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요. 지금도 저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이거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어떤 몸에 증상이 있을 때 최소한 병원은 한 3군데 정도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눈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안과를 3군데까지는 못 가고 2군데를 갔는데, 그 2군데 중에서 그 진료하시는 그 방법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2번째 갔던 그 안과에서 해갖고 지금 거의 완치가 됐는데, 이거는 아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합병증은 없었나요? 합병증은 있었습니다. 합병증이 뭐냐면, 일단 뭐 신장 이식을 만성신부전을 하고 신장 이식을 받는 과정에서, 그때 제 나이가 굉장히 젊었어요. 그래서 경제 행위에 대한, 그다음에 가족 책임에 대한 그 부담감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왔고, 그게 이제 정신과적으로 보면은 그 깊은 우울증이 이제 그 안으로 폭발하게 되면은 뭐 자해라든가 이런 행동이 가는데, 저는 그게 그 폭발 직전까지 갔다가 좀 이렇게 좋아진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뇨, 그 다음에 당뇨 고혈압이 이제 조금 경계치를 넘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많이 노력을 해서 현재는 다 정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 네. 건강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이제 그 아까 당뇨하고 고혈압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병원에서도 처방해 주시는 걸 잘 따랐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한 뭐 20년 이상 이렇게 그 만성신부전이라는 병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제가 이 병을 어떻게 해야 잘 관리해야 되는가를 알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몸무게를 많이 줄였습니다. 몸무게를 줄이는데 좀 고생은 했는데요. 몸무게가 한 거의 11kg 정도 제가 줄였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그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 여기서 그 운동이라는 거를 하면은 이제 그 대부분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산책하듯이 뭐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 같은 데를 이렇게 한 바퀴 돈다, 이걸 운동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운동은 쉽게 얘기해서 몸에 자극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등산을 많이 했죠.
등산을 많이 해서 그 좋은 산소가 내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는 등산을 통해서 많이 깨우쳤거든요. 그래서 몸무게 줄이고 좋은 산소를 많이 마시기 위해서, 그러려면 좀 이 심박이 가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산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그 등산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타이밍이 아니고 이른 새벽에, 평일 이른 새벽에 그런 등산을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당뇨하고 고혈압은 수치가 완전히 정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고혈압 약은 안 먹어요, 지금. 네. 그럼 신장 이식 후에 경제 얘기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제가 경제활동은 좀 막막했는데요. 좀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고, 다행히 그 사업이 그 당시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던, 어떤 경제 행위를 하던 이 투석을 하는 상황에서는 정말 힘들고요. 하루에 저는 3번씩 복막 투석을 했어야 됐고, 나중에는 이제 그 수면 투석을 했는데요. 신장 이식하고는 훨씬 더 수월해지긴 했지만은 그 경제 행위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건 신앙생활이었고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도 저 어려움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오직 그 하나님한테만 제 삶에 대해서 토로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로 남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좋은 이런 성장을 했었습니다. 예. 네. 그럼 기억에 남는 가장 아픈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이게 우리 아들이 2살 때였어요. 제가 이제 투석을 하기 위해서 배에다가 카테타를 심어요. 복막액을 넣기 위해서. 그 수술을 하기 전에 우리 아들을 데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목욕탕에 갔습니다. 원래 이제 남자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같이 목욕 다니고 이런 이제 로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하고 그 목욕탕 가는 게 이게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세신하시는 분한테 이제 때를 밀고 있었는데, 저도 울죠. 막 울죠. 우는데 저 앞에서 우리 아들이, 아빠가 자기 옆에 없으니까 저를 이렇게, 누워있는 저를 이렇게 보면서 아들도 막 울어요. 그게 굉장히 아련했던 추억이고, 그 당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 이후는 뭐 지금 이제 아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가는 그런 시기가 됐고 아주 이제 잘 성장했고, 저도 역시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은 참 모든 것이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예. 네. 신장 이식하신 후에 애국자가 되었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가족들은 현재 한 12년 정도 지금 현재 해외에서, 카나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쪽 시스템하고 이렇게 비교를 훨씬 더 몸으로 많이 체감을 했어요. 일단 좋은 의료진, 그 다음에 깨끗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의료보험이라는 탁월한 제도가 있었고, 특히 이게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희귀난치성 질환에 이 신장 질환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보험료,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그 병원에 지급하는 그 병원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쌌어요. 맨 처음에 50%였는데요. 그 다음에는 한때는 5%까지 갔다가 지금은 평균 이제 10%. 그러니까 병원비가 다 해서 한 번 가면은 뭐 8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제가 병원에 내는 돈은 한 8만 원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근데 그 8만 원 정도 내는 돈에 비해서 제가 받는 의료의 그 질은 정말 탁월하죠. 그게 카나다에서도 이제 이런 질환이 되게 많은데요. 실제로 거기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카나다는 기다리다가 잘못되고, 그다음에 미국은 전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지만 돈이 없거나 뭔가 자기 신분이 정확하지 않게 되면은 그 의료보험 시스템을 적용받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이런 병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또 미국의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카나다는 제가 직접 그런 분을 봤고, 미국은 그냥 그 의료보험
보험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근무하시는 그 간부님의 얘기를 직접 들었고, 근데 대한민국은 진짜 이 의료보험 시스템은 탁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의료진의 어떤 그런 수준. 그래서 저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어찌 보면은 참 큰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다른 분들도 이거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식받은 신장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저는 이식을 제 막내 여동생이 해줬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그 신장 이식 할 때, 맨 처음에 신장 이식 할 때 그 주치의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평균적으로 신장 이식의 평균 수명 기간은 5년이고 길어야 10년이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17년 차를 넘어서 18년 차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크게 문제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생체 이식을 받아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좀 이런 거는 있었죠. 최근에 이식받은 신장이 탈장이 됐어요. 이식은 어디에 받냐면은 생식기 위에 방광 부근에 받아요. 그래서 이게 소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탈장이 돼서 상당히 이렇게 생활할 때 거북했는데, 맨 처음에 탈장인지 몰랐어요. 탈장인지 몰랐는데 뭐가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와서 그걸 이제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탈장이라고 해서 최근에 그 탈장 수술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한때는 크레아티닌이 2를 넘긴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실수를 해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역시 저희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이렇게 의논을 해서 다시 1.5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식받은 신장은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신장 이식 후에 경제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신장 이식 후에 경제 생활에는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많았는데 이건 자기의 의지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금융권 대기업을 다니다가 이제 퇴사를 했고, 제가 이제 거기에 있던 제 업무적 특성을 살려서 그러한 일들을 계속했고, 이후에는 신장 이식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무역회사를 해서 했고, 비교적 잘 됐다가 이게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갖고 또 그 회사를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그런 큰 아픔을 겪었고, 현재는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살아 있고 숨 쉴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얼마든지 뭐 주변에 일자리를 찾으면 찾을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현재 어렵지만 살아가는데 뭐 크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네.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신장은 누가 기준이 있나요? 근데 신장은 제가 이제 투석을 4년을 했고요. 신장은 제 막내 여동생이 줬습니다. 제 막내 여동생이 지금 목사인데요. 그때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랜저에 티코의 엔진을 갖다 붙이는 거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자고 또 이제 체구가 저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 여동생이 줬는데, 제 여동생은 그때 결혼한 상태였고 이제 출산을 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하고 의논해서 오빠한테 그렇게 이제 신장을 기증해 줬습니다. 제 여동생은 현재 아이가 둘이 있고요. 아이들도 지금 잘 성장해 있고, 또 인천에서 이제 목회자로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건강하게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신장을 기증하신 동생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가요? 제 동생은 지금 인천에 있는 인천제일교회의 목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저한테 신장을 준 이후로 단 한 번도 저한테 금전을 받거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적이 없어요. 물론 오히려 제가 사업을 하다가 많이 어려워졌을 때 오히려 오빠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줬죠. 그게 이제 신앙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현재
남매를 두고 있고 그 나이가 지금 고3이고 곧 이제 대학 입시를 목전에 두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하여간 건강하게 목회 활동을 하면서 평범한 그 일상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요즘 특별히 음식에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한 4년 전부터 그때 이제 크레아틴인 수치가 많이 높았어요. 크레아틴인 수치가 많이 높았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그때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살을 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한 93kg 이렇게 나갔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때 살이 찐 이유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먹는 걸로 계속 그렇게 왔는데 크레아틴인 수치가 2.0을 넘어가고 그다음에 BUN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고 당뇨와 이제 고혈압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몸무게를 한 11kg 정도 줄이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그 요소는 간헐적 단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녁 7시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아침 이제 그 다음날 아침 11시까지 있고 이제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거였는데 이게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요. 여기 한 3, 4일 지나니까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밤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가짜 식욕이라는 게 오는데요. 그거를 잘 견디게 되면은 그 다음 날은 뭐 크게 견디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간헐적 단식하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은 밥을 나가서 먹지 않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헬스클럽 가서 규칙적인 운동 딱 1시간만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짜서 운동을 했어요. 그게 많은 효과가 있었고 다시 크레아틴인 수치는 1.5로 내려왔고 BUN 수치도 다시 1.5로 BUN 수치는 1.5가 아니고 정상 수치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혈압과 당뇨 수치도 지금은 정상적인 수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먹는 약은 혈압약은 먹지 않고요. 당뇨약은 아주 조금 소량의 당뇨약을 먹고 있습니다.